자, 21번의 밑줄 함축 의미도 역시 기본적으로 글 읽기가 중요할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요 부분이요. 그냥 줄거리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가 학년을 넘어서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글을 뚫어내고 싶으면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소재의 아주 단순한 수준의 성격에 계속 재진술되는 부분들을 네가 많이 얻어낼수록 또는 소재랑 또 다른 소재 사이에서의 연관성 또는 관계라고 하는 것의 재진술의 개수가 많이 보여질수록 뭐에서 힘을 많이 받는다야? 지문이 아니고 오답선지와 싸움이야, 얘들아. 결국 여러분들은 나중에 고3 되시면은 지문은 괜찮은데 오답선지에서 제가 틀렸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거든. 그런 관점으로 저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뭐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일이 다 이해시키고 이런 느낌보다 여러분들이 고3 수준일 때는 어떤 거 좀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유형이 얘들아 밑줄 함축 의미라고 보통 평가에서 얘기하는 유형이란 말이야. 그럼 밑줄 함축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역설적인 얘기를 좀 하나 드릴게요. 밑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저한테 얻어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어차피 함축적 의미란 말이야. 그 함축적 의미라는 건 결국 그 문화권에서 평생 살지 않으면 모를 만한 표현, 아니면 이 글을 쓴 사람의 개인적 사고에서 나온 거를 알지 못하면 절대 알지 못하는 표현이야. 예를 들어 밑줄에 시원하다, 목이 곧 잠깐 갔어요. 밑줄에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밑줄에 쳐 있다고 치자. 근데 밑에 선지에 시원하다? C-O-O-L, cool 이라는 녀석이 나와. 그럼 정답 쿨이겠네. 이렇게 가시면 평가 문제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럼 오히려 얘들아 밑줄 자체의 의미에 집착하는 것보다 밑줄 주변의 신호를 잘 봐.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오시면서 할매 순댓국집에서 순댓국 한 그릇을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원하다. 그럼 그 시원하다는 쿨하다라는 느낌이 아닌 거 알지 얘들아? 근데 우리는 알지 얘들아. 우리는 그 문화권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문화권에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건 시원하다보다 뭐가 훨씬 더 중요한 문맥이야? 순댓국이 훨씬 더 중요한 문맥인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keeping the ball on a slope 이 말을 모르셔도 너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어떤 느낌이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 재배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주변 신호 잘 보시라고. 이 말 자체를 모른다고 해도 결국 재배하는 사람이 뭘 하는지가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걸 하시거나,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 저한테는 이런 거 얻어가세요. 결국 얘는 무얼 합니다라고 하는 녀석이 밑줄인데 다음 문장을 보잖아. 주변 신호를 보면 만약에 grow라고 하는 분이 이런 걸 안 하신다면 이라는 표현을 줬어. 그 말인즉슨 방금 전에 언급했었던 것이 아닌 가정의 느낌인 거 괜찮아 얘들아? 이 주변 신호 보시라고. 이 주변 신호. 그러니 여러분들 지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용 어떤 느낌이었어요? 결국엔 grow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가지고 있는 목표의식이 뭔데? 그러니까 재배하는 사람은 뭘 제일 많이 올려줘야 돼? 생산품을 제일 최대치화시켜줘야 돼. 그러니 여기 나와 있잖아 얘들아.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러니까 결국에 뭔가를 재배하는 사람은 뭐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여기. 열매나 아니면은 뭐 채소 같은 것들의 생산 자체를 최대치로 만들어야 될 게 얘네들이 해야 될 짓이란 말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문제는 이건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계속 봐라 미안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였단 말이야 이 지문에서는. 그럼 재배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농작물 뭐 열매라고 하는 걸 최대치로 만들고 싶으면 당연히 뭐를 해? 내가 원하는 녀석이 아닌 것들은 다 내가 차단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뭔지 알겠지?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갔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들은 자꾸 제거하려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렇지? 근데 그 녀석 자체가 소위 요 문장 잠깐만 볼까? 나는 최대한 내가 원하는 농작물들을 최대치로 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건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미션인 건 맞지만 그게
생태계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라고 나와 있니? 이게 생태계, 자연의 입장에서는요. 난 이거 되게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으로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얘가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정리 한번 잠깐 해보면 요 놈을 대상으로 grower 라고 하는 애들이 결국엔 가지고 있는 녀석이 생산을 최대치화시켜야 되는 건데 근데 그 현상 자체가 생태계의 입장에서는 unstable, 불안정한 상태란 말이야. 괜찮아? 자, 약간의 부연 설명 좀 드릴까? 생태계는 얘들아 가장 1번, 제1번의 원칙은 뭐냐면 생물학적 다양성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같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그 상태에서 생태계는 안정적이 될 수 있다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왜냐면 고3 수준에서도 평가 문제의 소재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드릴게. 만약에 얘들아 생태계 내부에 인간이라고 하는 종 하나만 만약에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인간에게 치명적인 전염병, 예를 들어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었긴 했지만 그런 전염병 하나만 탁 들어오면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버릴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나 생태계 내부에 수억 가지, 수십억, 수천억 가지에 해당하는 종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들이 조금 전염병에 걸려서 혹시라도 멸종을 해도 생태계 자체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소리야. 여전히 수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였었어, 얘들아. 대략 굳이 얘기하면. 자, 어찌됐든 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소리였고 자, 그러면 다시. 결국엔 grower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뭐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었다. 그럼 당연히 grower라고 하는 녀석은 뭐를 하고 있어? 생산을 굉장히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 신호 한번 더 볼까요? 만약에 grower라고 하는 녀석이 뭘 멈춘다면 뭔가 개입하는 것을 멈춘다면 이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뭐를 얘기했었냐면 뭘 개입한대? 하루만이라도 생태계에 개입하는 걸 멈춘다면 이래요. 여기서 여러분들 grower가 생태계에 개입하는 게 뭐야? 야, 너네 생물학적 다양성 말고 나는 당근만 심을 거야. 완전히 하나의 것으로 나는 최대치를 올려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자연에 개입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 개입을 만약에 멈추신다면 이렇게 된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요 내용은 방금 전에 읽었었던 요 문장과 상반되는 상황을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지자. 봐봐.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생태계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막 개입하는 걸 만약에 안 하시잖아. 그러면 생태계는 어떻게 되겠어? 안정적이 되겠죠. 인간 니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생태계는 오히려 더 잘 살 거라니까. 그러니 뒤에 어떤 키워드 나와요? 여기 나오네. 생태계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뭐라고 돼 있냐면 hands of the ground라 나와 있었는데 어디냐냐. 여기 있네. 얘네들은 뭐로 이동할 수 있게 된대요? 좀 더 안정적인 상태 이해되시? 뭔지 알겠지? 인간이 개입을 안 하시면 생태계는 결국엔 그냥 안정적인 상태로 될 겁니다.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문장 구조로 좀 말씀드리면 if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 해서 if절이 여기까지 흘러간 거고 나머지는 수식어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녀석 주어 그 다음에 수식어절 쭉 나오고 동사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엔 grow가 개입하는 걸 멈추면 생태계는 안정적이 된다. 그럼 밑줄은 불안정하게 된다. 게임 끝.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선지가 뭔데 뭐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불안정한 상태의 생태계라는 녀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대. 그렇죠? 근데 이건 다 뭘 목적으로 하는 거야? 나의 열매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베스터볼의 생산이라고 하는 거, 산출이라는 녀석을 최대치로 하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됐지, 얘들아?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초반에서까지 줄거리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뭐를 네가 잡아내는 게 되게 쉽지 않았다? 요걸 의미한다라는 걸 그대로 있는 정보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 그게 약간은 쉽지 않았었을 수 있습니다. 오답선지 조금만 더 볼까요? 그러니까 가든의 environment라는 녀석을 더 향상시킨다. 이건 괜찮을 수 있죠. 왜냐면 여기서의 가든은 누구였어? grower가 재배하는 그런 지역 같은 거. 정원이었잖아.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가 뭐야? 개입을 해야 이걸 할 수 있다니까? 그럼 뭐가 틀려? without 이거지. 됐죠? 그러면 1번 선지는 약간 반대 선지의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번 선지는요. 요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녀석을 변화시킨다. 여기까지 괜찮을 수 있거든. 가든이라고 하는 녀석의 에코시스템.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약간 좀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드는 게
가든의 생태계라고 하는 말로 연결 지을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 하나가 좀 있고, 두 번째 제일 큰 건 무슨 느낌이냐면 안정성을 최대치로 만든다고요? 에이, 뭔 소리야. 불안정하다니까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키워드도 반대의 키워드가 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는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좀 설명드렸지만 생물학적인 다양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줄어든 상태잖아. 나는 당근만 키우겠다니까. 뭔지 알겠죠? 그러니 요 놈도 반대 선지의 키워드 좀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역시 안정성 아니라니까요. 불안정성이라니까. 정답 선지와 완전 반대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고, 에이 지금 조화로운 성장은 뭔 소리야. 둘이 같이 조화롭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완전 뭐라 그럴까, 나오지도 않은 정보였었고, 됐죠? 네, 뭐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한테는 뭐 얻어가시라고요? 글을 읽으실 때 그냥 여러분들이 너의 생각만으로 읽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누적하는 것들에 대한 거 하나, 두 번째는 이 유형에 관련해서는요, 밑줄 자체보다 주변의 이런 신호들을 잘 이용하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왜? 함축적인 의미니까 우리가 몰라도 풀 수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다음으로 갑시다.